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포스코 그룹주를 한번 띄워놨었거든요. 오늘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4,000피를 돌파하면서 이왕이면 좀 2차 전지도 같이 탁 폭등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을 거예요. 2차 전지가 이제 너무 고점이었나?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본인이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회사의 주가가 뭐 급등할 거다, 아니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조심하라고 잘 알려드렸어요. 당연히 제 영상도 떤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종목들이 뭐 내일 주가가 뛴다든가 아니면 떨어진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저는 어떤 종목도 나의 경제에 나의 공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어떤 종목도 올라간다고 확신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가 4.P를 가면서 야, 여기를 좀 2차전지까지 받쳐줬으면 순간 더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2차전지가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 강했어요. 뭐 하루 이틀 쉬는 것도 어쩌면 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삼성 SDI, 에코프로, 그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까지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해보고, 과연 추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삼성 SDI는 이 전고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죠. 특히 이제 전고체는 아무래도 화재염성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고체가 상용화가 되면 이제 자동차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삼성 HDI 개발한 전고체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빨라요. 2025년에서 2026년 롤 프레스 기반의 샘플 생산이 검증이 됩니다. 2027년에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이 일본, 중국보다 한 발 앞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뭔 얘기냐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막 따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삼성 SDI가 제일 빠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탑이 되어야 되겠죠. 자, 중국, 일본도 전고체 상용화에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항다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신항다 기업에 대해 한번 했었는데, 최대 1000km의 주행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하고 올해 말 시범 생산, 내년에 수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닛산도 있는데, 자체 전고체 프로토타입 셀 개발을 하고 2028년 전고체 탑재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형차부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제가 이제 많은 궁금한 거를 또 챗GPT에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분들도 챗GPT 이용하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현재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는 언제쯤 내 차에 들어갈까요? 2027-28년도경 소형 전기차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기술 검증 비용 안정화에 2, 3년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가는 모든 일이 생기기 전에, 벌어지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을 하고, 만약 탑재가 되거나 생산이 잘 되거나 이미 그러면 주가는 저기 위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주식을 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갈 때, 이 넘어가는 단계에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막상 휴대폰이 이제 과열화가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주가들이 뚝 떨어져, 이렇게 휴대폰 관련주가. 그런 것처럼 전기차나 배터리가 개발되기 전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뛰기 전에 기대감 갖고 올라갈 때 사는 거고, 막상 이제 상용화가 되거나 딱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더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또 하나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할 건데,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어디에 좀 수렴을 했냐면 철강 쪽은 의외로 굉장히 선방을 잘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관세 부분이 있는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그 선방을 해줘서 영업이익이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보다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게 포스코홀딩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까 공시 봤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가족분들 중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6,390억 원, 전년비 좀 밀렸어요. 13.5% 밀렸고 매출이 5.8%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철강 부분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어요. 4.8%.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철강 쪽들. 근데 늘었고,
또 포스코 퓨처의 이제 리튬 관련 쪽이죠. 이쪽. 이 2000 소재 쪽인데 670억 원. 작년보다 47배가 뛰었어요. 포스코 NC가 이제 이 신한산선 사고로다가 좀 이제 밀리긴 했는데 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고 있죠. 예. 이 포스코 엠텍이 바로 철강 부분 사업도 많이 하죠. 이제 묶이기는 테마로 묶이기는 이제 수제 쪽으로 좀 묶이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철강 뭐 포장 뭐 이런 거 담당하다 보니까 철강의 매출이 한 90%가 넘어요. 당연히 그런데 리튬 관련 수제 쪽으로다가 더 활발하게 크게 뛰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 엠텍의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못 뛰기도 했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2차전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가족분들이 야 2차전지가 너무 고점 아니야?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단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월봉에서 낮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 앞으로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추세가 우후 상향을 타고 있을 때는 일단 5일선만 안 끼어도 일찍 매도할 필요가 없죠.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이걸 좀 매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5일선도 안 깼는데 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렵겠지만 여기 바닥에서 타신 분들이 굳이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삼성 SDI 주가를 보면 여전히 5일선도 안 깨고 잘 올라가고 있죠. 특히 모든 주가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의 위치가 어딨냐면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 자, 또 하나가 요 20개월 선 뚫어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죠. 당연히 뭐 반도체는 좋은 이슈도 있고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 20개선 뚫어줄 때부터 보니까 자, 그런데 예전에 20개선을 깨면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만큼 20개선은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돌려놓게 되면 엄청난 추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펼쳐질 수 있냐면 이런 현상은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 2차 전지가 작게 올라온 건 아니죠. 지금 삼성 SDI가 저점이 얼마였냐면 여기 15만 원대. 최근에 저점도 20만 원이었었는데 거의 뭐 29만 원 30만 원 가까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면 거의 50% 올라갔던 거예요. 그럼 뭐 언제든 조정이 들어와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죠. 단지 5일선만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20개선만 함께 하면 돼요. 만약에 이번 달 거래일이 사거래일 남았으니까 요만큼 더 올라갔다가 다음 달 한 달 정도 또 옆으로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보면 삼성전자가 쭉 잘 올라간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달에 7월 달에 한번 쫙 올라갔다가 요렇게 그 다음 달 한 달을 쉬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 달을 딱 쉬어요. 그래 놓고 그대로 쭉 올라갔죠. 물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가만히 냅두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자, 일봉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매수하라고 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7월 달에 여기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어요. 자, 물론 2차 전지 중에 삼성 HDI가 그대로 폭등해가지고 날아가면 더욱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5월선도 깰 수도 있고 뭐 이번 달 좀 더 떼었다가 옆으로 이렇게 음봉 하나가 이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20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고 그렇게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처럼 다시 5일선에 이쁘게 올려놓거나 다시 3번 차트, 제가 3번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3번 차트가 완성이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 SDI가 뭐 더 올라가면 더 좋지만 여기다 5일선 깨고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그럼 결국 한 달 쉬는 거고 그 상태에서 20개선만 안 깨면 그럼 다음 달이 11월 달이죠. 12월 달에 다시 우리가 왜 그 산타랠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트의 방향은 지금 이게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이죠.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에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에 사는 거고 이게 월봉 골드크로스 전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삼성 SDI가 앞으로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샀으면 굳이 5일선 깨지 않는 한 팔 필요가 없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20개선 깨지 않는 한 홀딩이고 뭐 당연하죠, 그죠? 설사 깨면 기다렸다가 다시 바닥에 다시 사면 그만이죠. 뭐 중장기 하는데 뭐 설마 6개월 1년 갖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주식을 산 이치가 월봉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이거 어디 가겠어요, 지금. 앞으로 전고체 나올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괜찮고 가만히 냅둬야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쫓아가 하시는 게 문제죠. 하루 수익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눌림목을 주고 좋은 자리가 많았는데 내가 트레이딩 할 건데 뇌동매매 했어. 야, 이러면 이제
트레이딩 안 되는 거죠. 저라면 아마 내일 같은 날 5일선 따라 올라가서 5일선 깨면 매수할 것 같은데 트레이딩이라면 당연히 깨면 안 사면 되죠. 뭐 잘못 사면 손절 치면 되는 거고. 내가 중장기라면 만약에 이런 데 샀겠죠. 철사 이런 데 샀다 하더라도 자금 관리를 통해서 잘 모아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계획을 짜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나 땅을 사면 작은 계획을 세우죠. 하다못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뭐 이자가 얼마 나고 이런 걸 따지면서 하거든요. 이상하게 주식을 하면 그런 걸 안 따져요. 무조건 사 이렇게 싹 사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중장기로 모아갈 거면 이 공간에서 떨어지면 더 살 건지 자금은 준비되어 있는지 트레이딩 할 거면 내가 5일선 깨면 손절할 건지 입절할 건지 뭐 이런 걸 계획을 짜놓고 해야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고 계획의 영역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건 좀 모르겠어요. 제가 에코프로 언제 얘기했냐면 에코프로를 트레이딩하거나 중장기 하실 분들은 매수 타임은 여기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게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언제냐면 제가 10월 17일 날 이제 그 나름대로 공부를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뛸지 떨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매수 타이밍 같은데요. 이 얘기는 예전에 HLB가 박스권 뚫어줄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HLB 사실 분들은 여기서 사세요.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추천을 못하는 거니까 여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때 이만큼 올라갔죠. 에코프로 사실 분들은 굳이 나중에 높을 때 사지 말고 이런 데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번 차트잖아요. 매물대 뚫어주는 엄청 좋은 자리. 그죠? 당연히 매수지. 쭉 날아갔잖아요. 날아갔는데 얘가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미리 맞춘다는 사람을 조심하고 제가 안 하는 그런 거죠.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이게 다죠. 5일선 깨지 않으면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금방 삼성에 있을 때 설명드렸듯이 월봉에서 보면 이제 높으니까 물론 이제 목표가 이 정도가 되긴 하는데 올라갔다가 뭐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봉에서 많이 올라왔으니 단기적으로 일봉에서 많이 올라왔으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한 달 정도 쉬겠죠. 그 쉬었을 때 20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아까 삼성전자처럼 20개월선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한 달 정도 이쁜 조정. 이런 조정을 받고 깨지만 않으면 역시나 에코프로도 12월 달에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뉴스에서 그렇게 뜨겠죠. 2차 전지의 산타 랠리가 왔다. 2026년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뭐 세계다 이렇게 오겠죠. 제가 기사에도 그렇게 써요. 알았으니까 추세가 무너지더라도 20개선만 아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그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솔루션이 요때거든요. 20개선 뚫었어요. 저희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20개선만 아끼면 됩니다. 그게 깼더라고. 깨도 뭐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 타임이 되게 되죠. 이게 땡땡이에요. 대량거래 터진 다음에 2달 쉬는 걸 땡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깨는 게 제일 좋고 깨도 사실 바닥권에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죠. 제가 LG에너지 솔루션 얘기할 때가 예전엔 여기였었고 두 번째 매물대 뚫어진 여기거든요. 여기서 매수 타이밍 계속 올라가죠. 지금 박스권 뚫어져. 끝났냐? 아니죠. 여기 20개선 저항선이거든요. 이거 뚫어주면 이런 데 가요. 그죠? 또 나중에 이런 데 사라고 할 땐 안 사다가 나중에 또 60만 원 가서 물리면 안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를 5, 6만 원 때부터 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사고 지금 막 10만 원, 11만 원 가는데 거기서 물린 다음에 아니 삼성전자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여기부터 좋다고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가 됐든 에코프로가 됐든 전부 다 바닥 쪽에 있는데 나중에 이런 데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월봉 기준으로 또 삼성 SDI 막 전고체 나오고 막 그 꿈의 배터리 나왔다 뉴스 뜨고 하면서 60만 원 가 있는데 이런 데 사서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너무 조정권도 무서워하지 겁내지 마.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 뭐 5일선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5일선만 아끼면 매수고 에코프로 5일선만 아끼면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쭉 들어가면 되고 주식은 갈 길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본인만 바쁜 거죠 지금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죠? 이거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야. 철강 부분이 영업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본 사업이 철강이에요. 포스코는, 그죠? 근데 예전에 왜 그 리튬 강산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튬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긴 해서. 자,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죠. 어쨌거나,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죠.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게 지금 30만 6천 원이거든요. 이 친구 33만 원 뚫어주면 어디 갈지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영업이익 이런 거 다 나왔어요.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좋아질 것도 없어요. 다 나왔어요. 오늘 발표 다 했으니까.
그러면 다 나왔구나 시장에서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5일선 그쳐 매수고 33만 원 뚫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거 뚫어주자마자 또 팔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월봉에도 보면 어디 있냐? 제가 예전에도 포스콘디스 여기서 했거든요. 그럼 나도 이런 데 팔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사고 팔기 뭔 의미가 있어 그죠? 특히 이식결선 뚫어주면 예전에도 이식결선 뚫자마자 딱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한 달 쉬고 그냥 날아갔거든요.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주식을 사는 이치가 월봉의 고점이 아니면 너무 주식을 무서워하지 마요. 주식을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은 저 지금 막 싹 날아가 있는 것 중에 월봉 최고점에 있는 애들이 물론 이 친구들이 지금 가긴도 가긴 하는데 4점피라 그래도 항상 긴장감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바닥주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바닥주 중에 추세를 타고 있거나 또 매일매일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뚫어주는 친구들이 좋죠. 오늘 한미약품 보니까 이제 상한가 근처를 갔나? 이제 갔나 모르겠네. 못 갔네요. 그죠? 이게 이제 241선이에서 이게 3번 차트거든요. 이렇게 가족분들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요게 3번 차트예요. 땡 뚫었자마자 매수 타이밍 그냥 날라갔죠. 이런 걸 좀 잘 아시고 당연히 뭐 내일 2차 전지가 떨어질 줄 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차 전지를 조정받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고 5일선을 잘 지켜주는 땡땡이 친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제가 공부한 거에 다 올려놨거든요.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 이야기에 제가 다 올려놨는데 저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틀간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틀이 떨어지면서 단 한 번도 5일선을 안 깨고 있다면 아니 굳이 그런 거죠. 물론 뭐 수익권이시면 더 좋겠지만 굳이 5일선도 안 깼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자를 차익 실현해야 되나? 물론 높게 사신 분들 높게 사가지고 손절을 쳐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높게 사가지고 5일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익권이 있거나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가능해요. 내 바닥에서부터 이미 충분한 수익을 누리시고 있는 분들은 굳이 5일선도 안 깼는데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공부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에코프로가 됐든 관련주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이 지금 21선 타고 쭉 올라가고 5선 타고 쭉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 하루 음봉을 떨어진 애도 있어요. 당연히 이게 그 전날 이렇게 대량으로 확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5일선만 안 깨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잘 보고 이 종목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내일 5일선 깨면 안 사면 되고 깨면 손절하면 되고 그러고 기다렸다가 눌림목 주고 3번 차트 만들어주면 매수죠. 요걸 매일매일 공부하면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가족분들, 통공투자,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